반갑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위한 3D 그래픽 기초. 오늘은 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핑을 하기 전에 사실 라이트 세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핑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라이트 때문에 이제 컬러를 뭐 좀 더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매핑 먼저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라이트를 설치를 해야 또 쓸 수 있는 뭐 재질, 질감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디퓨즈 같은 경우는 우리 한 번씩 다 넣어봤는데 뭐 범프라든지 뭐 질감 관련된 그런 것들 안 넣어봐서 일단 라이트를 먼저 좀 수업을 하고 그다음 뭐 렌더링을 먼저 해도 되고, 이게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먼저 좀 진행을 해놓고 다음 또 실습으로 좀 넘어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 일단 라이트의 뭐 옵션부터 한번 볼게요. 뭐 포토메트리, 라이트는 크리에이트에 지오메트리 옆에 쉐이프 옆에 라이트 이렇게 있죠. 라이트에 선택하고 포토메트리, 뭐 스탠다드, 그리고 뭐 아놀드 이렇게 있는데, 아놀드는 우리 이 3D Max 2021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아놀드라는 이 렌더러가 탑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 전용 라이트가 아놀드 라이트예요. 근데 보통 포토메트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V-Ray라든지, V-Ray도 V-Ray 전용 라이트가 있긴 한데 뭐 3D Max에서는 PBR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물리 기반의 라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기본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타겟 라이트와 그냥 프리라이트, 타겟이 없는 라이트죠. 그리고 뭐 선 라이트가 있는데 얘는 방향에 따라 이제 거리에 따라 뭐 그렇게 뭐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을 안 할 수도 있고 보통 요 스탠다드로 많이 세팅을 하거든요. 스탠다드 또는 프리라이트로 세팅을 많이 하는데, 저희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라이트가 설치하려면 오젝트가 좀 있는 게 낫겠죠. 사각 테이블 한번 열어서 매핑하고 있던데 보시죠. 얘를 열어서 아이돌 여기 있네. 갑자기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 자, 이렇게 해놓고 라이트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탑뷰 또는 프론트 또는 레프트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타겟 라이트를 하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가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얘가 이제 주광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렌더링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렌더링을 하는데 렌더링 옵션을 좀 보면 타임아웃에서 싱글은 그냥 이미지 한 장을 뽑을 때, 근데 액티브 타임 시퀀트는 시퀀스 파일로, 애니메이션 되는 시퀀스 파일로 렌더링을 할 때, 그리고 레인지는 내가 필요한 부분의 프레임까지만 할 때, 여기는 프레임 단위로 내가 뭐 시퀀스를 하다가 뭐 좀 잘못된 애들이 있다, 뭐 몇 프레임 몇 프레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냥 프레임별로 이렇게 몇 프레임 몇 프레임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뭐 애니메이션 하는 거 아니니까 싱글로. 에어리어 투 렌더러는 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셀렉트는 선택한 부분, 뷰는 내가 보고 있는 부분, 리전, 레인지가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곳, 나 여기만 볼 거야, 여기는 이렇게 지정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렌더 누르면은 이 부분만 렌더링이 돼. 지금 라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어둡다, 맞죠? 라이트가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라이트를
자, 가져와서 보통은 라이트 세팅 같은 경우는 3점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주광, 보조광, 그리고 보조광을 기준으로 해서 역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광은 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색상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뭐 빨간색을 해도 되고 또는 뭐 노란색 해도 되고, 역광 같은 경우는 뭐 파란색으로 해서 좀 어두운, 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차가운 그런 분위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역광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또는 여기쯤이 역광, 실루엣 라이트라고 보면 되죠. 주광은 뭐 그림자가 지어야 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한 요쯤, 그러면 얘는 한 요쯤 들어오면 되겠죠. 얘가 보조광, 얘가 주광, 얘가 역광인 거예요. 밝기는 가장 약한 상태. 얘는 거리에 따라 라이트의 강도가 달라져요. 물리 기반이라서.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 역광도 보이고. 근데 라이트가 너무 많이 비친다, 그쵸? 역광이 제일 센 거 같네. 그림자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것도 되게 별로인 것 같으니까 좀 높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타겟의 위치도 좀 빼놓고 이런 형태로 더 당겨서. 자, 일단 위치만 만들어 놓고 라이트 테스트하고. 지금 얘가 이렇게 비치는 이유는 라이트의 위치 때문에, 카메라가 보는 위치랑 라이트가 보는 위치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위치를 옮기든지. 이렇게 되면 위치를 차라리 이쪽을 백라이트로 쓰고, 보조광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없어졌죠, 그쵸? 여기서 또 들어온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내가 뭐 잡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 계속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 알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실루엣 라이트가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얘를 저걸로 쓰고, 쟤를 그냥 반사광 아니고 보조광으로 쓰고, 얘를 역광으로 쓰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 이제 또 나온다.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자, 위치 맞춰놓고, 아니면 얘를 내려, 이렇게 위로, 빛이 위로 가게끔. 그럼 이렇게 실루엣 라이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너무 많이 내렸나? 이 정도? 아우 스트레스 받는다. 자, 없애고 갑시다. 있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이 책상 때문에 좀 그래요. 자,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안 보이니까 실루엣 라이트만 조금 보이게끔. 자, 대충 세팅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템플릿 있고 뭐 템플릿 있는데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구의 종류죠. 나는 40W짜리 뭐 그런 걸 쓰겠다. 아니면 21W짜리 할로겐을 쓰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고 해놓으면 어차피 이거 조정하면 또 바뀌니까. 섀도우는 온해서 뭐 그냥 일반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나 어드밴시드 이거 하면 에러 안 나나? 뭐 어드밴시드 라이트 섀도우 그냥 일반 섀도우보다는 좀 더 품질이 높아요. 이렇게 바꿔주고 라이트 디스트리뷰션 뭐 해가지고 있는 유니폼 스피리컬은 빛을 어떻게 쏘는 형태인가. 얘는 스팟라이트는 한쪽으로 이렇게 그 옛날 가수들 이렇게 노래하면 동그랗게 이렇게 빛 따라가는 거 있죠.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유니폼 디퓨저는 뒤쪽으로는 좀 가지 않아요. 좀 더 약하겠죠. 그 집안 내부에서 그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 같은 거 만들 때 하면은 좀 효과 괜찮고요. 유니폼 스피리컬은 가장 기본적으로 빛이 이런 형태로 둥글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거는 그때그때 그냥 우리 뭐 외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동그란 형태. 얘가 벽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얘를 유니폼 디퓨저나 뭐 그런 걸로 해도 되고. 해보면 포토메트릭 웹이라는 게 있는데 포토메트릭 웹은 보통 조명 회사에서 제공하는 IES 파일이 있어요. 조명 파일 검색 한번 해볼게요. 조명 파일. 그러면 IES 조명 파일 소스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포토메트릭 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폴더 열기 해서 이런 거는 벽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라이트예요. 그래야 이제 벽에 애들이 그대로 쏘아지면서 이런 효과를 내겠죠. 그냥 허공에서는 써봐야 아무런 효과 없어요. 알겠죠? 벽 옆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게 포토메트릭 웹.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포토메트릭 웹에 대한 choose 포토메트릭 파일 해가지고 IES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다운받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스피리컬 상태에서 인텐시티 컬러 어티니에이션 인텐시티는 강도, 컬러는 색깔, 어티니에이션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죠. 뭐 할로겐을 쓰겠다, 쿨 화이트 해서 렌더링 해보면 색깔이 달라졌죠. 그 조명 색깔에 따라 이 풍기는 이미지의 느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알아야 잘 선택하겠죠. 저런 것들도. 자 그리고 뭐 이게 기본적으로 D50 뭐 일루미넌트 해가지고 그냥 화이트빛 또는 뭐 개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이게 켈빈은 빛의 온도에 따라 높이면 점점점 푸른색으로 낮추면 점점점 빨간색으로 그게 빛의 온도에 따른 뭐 그런 거고요. 얘를 선택하면 아까 뭐 있던 애들 그 필터에서 이 그냥 기본 화이트에서 필터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노란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색깔, 주변에 어떤 뭐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그런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텐시티가 강도죠, 강도. 여기서 L, M, C, D, LX, 뭐 A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빛의 그 단위, 빛의 단위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루멘, 캔들라, 럭스가 되겠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좀 빛이 어둡잖아. 이걸 높이면 돼. 뭐 아까 엄청 어둡던데 뭐한 15,000
렌더요. 15,000 정도 올리니까 이 정도 밝기가 됐다 맞죠? 응, 충분하다 그쵸? 아, 나 이거보다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 좀 낮추면 되고. 여기도 2번, 3번의 빛이 좀 더 그거 했으면 좋겠다. 뭐 얘는 3,500, 얘는 뭐 5,000,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렌더링 해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잘 살펴가면서. 그리고 쟤네 강도에 따라 그림자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 15,000 단계의 그림자 엄청 그거 하죠. 엄청 진하게 이렇게 나죠. 저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당히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큰 그거를 못 보니까 두 개 치우고 하나로 테스트 계속 할게요. 이거를 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한데 자꾸 렌더링 하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밍 해가지고 이거를 뭐 퍼센트 클릭하면 퍼센트로 15,000 단계에서 나 90%만 하겠다. 점점 줄어들겠죠. 나 50%만 할 거야. 렌더링 해보면 뭐 이렇게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아까 너무 빨랐어. 근데 제품치고 좀 어두운 편이긴 하다. 그럼 뭐 적당히 본인 취향껏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어튜네이션은 체크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범위로 지금 보면 범위가 되게 좁죠. 렌더링 해보면 빛이 안 나와. 왜? 범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안 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쉐이프, 에어리어 섀도우, 섀도우에 관련된, 그림자에 관련된 뭐 그런 거죠. 요 그림자. 이거는 좀 렌더링을 크게 하는 게 나으려나? 자, 일단 그림자가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보면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딱 끊어져서 나오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 포인트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얘를 레탱글로 바꿔볼게요. 레탱글은 이 크기, 지금 보면 네모 박스 이렇게 하나 있죠. 요 크기, 여기를 뭐 300에 얘를 150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쪽 세로로 나는 거는 좀 더 길어지면서 옅어지고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보면 자, 그림자 퍼지는 정도가 달라졌죠. 좀 자연스러워졌다 맞죠? 근데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림자에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는 것 같아. 아까 그림자를 다 지워 저 뭐야 라이트를 다 지워서 하나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네요. 얘를 뭐 150에 뭐 100 정도만 할게요. 너무 덜 퍼지게, 좀 덜 퍼지게. 그러면 아무래도 노이즈 품질이 아까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이렇게 왜 범위가 좀 좁혀졌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저번에 하다 말았는데 메테리얼이라서 지금 박스를 잡고 있는 게,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 쳐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메테리얼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여기서 그때 이 반사에 관련된 뭐 그거 하다 말았는데, 지금 러프니스, 글로시네스 이 두 개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엔진에 대한 뭐 그런 거예요. 계산 방식이 다른 거죠. 글로시네스는 저 유니티 엔진, 러프니스는 언리얼 엔진에서 쓰는 용어고요. 러프니스를 자 여기를 0.1 정도로 줄여볼게요. 줄여서 렌더링 해보면 반사가 엄청 많이 되죠, 그쵸? 0으로 갈수록 반사가 많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 반사가 많이 하니까 좀 버벅거린다, 그쵸? 자 얘를 다시 러프니스 값을 베이직 파라미터에서 얘를 0.8 정도. 반사가 덜 되겠죠, 그쵸? 반사가 덜 될 거예요. 자 렌더. 반사도 거의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살짝살짝 뭐 반사가 돋고 있겠죠.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자, 0.5 정도로 할게요. 0.5 정도 러프니스 값을. 메탈리스는 0. 굳이 메탈의 느낌이 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그럼 반사도 조금 일어나고. 이게 맞나? 맞겠죠? 0.4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데 보면 반사가 조금 비치기 시작했다, 그쵸? 이렇게 이런 부분들 반사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놓고 다시 라이트 봐서 다 했죠 이제. 어드밴시드 레이트레이스 파라미터는 투패스 안티얼라이스 그림자를 하는데 이게 품질이죠. 심플한 거는 품질이 떨어지겠죠. 투패스가 이제 가장 많은 거고 투사이드 섀도우는 면이 한 면만 있을 때는 보통 그 그림자 표현을 하지 않는데 얘를 체크하면 양쪽 면 다 하겠다 뭐 그런 의미. 밑으로는 딱히 뭐 볼 게 많이 없어요. 그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그리고 섀도우 샘플링은 높이면 높일수록 품질이 좋아지지만 렌더링은 느려진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주시면 되겠고 주광하고 역광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라이트를 뭐 2개 또는 3개 정도 해두면 하나만 하는 것보다 2개가 낫고 2개보다는 3개가 나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를 하느냐 2개를 하느냐에 따라 또 계산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2개 정도만 해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것도 지금 반사가 너무 많이 돼서 그런 거죠. 요 액자 이 정도면 밝기가 충분히 적당한 것 같아. 그림자도 보면 품질이 좋아졌죠. 라이트 밝기가 좀 밝아지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노이즈 처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밝은 게 훨씬 좋은 거죠. 품질 자체가 좀 더 깨끗해 보여. 제가 뭐 요거죠. 여기 표시돼 있죠. 더블 클릭해서 러프니스를 얘를 0.5 반사가 좀 덜 되게끔 다시 렌더링 한번 해보면은 저희 반사가 좀 퍼져서 이렇게 나죠.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쪽 지금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커먼 쟤 때문에 품질이 점점 떨어져 보여요. 이런 거는 플랜으로 해서 좀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2,
얘를 컨버트 폴리 엣지로 쭉 밀어놓고 벽을 만들려고요. 이렇게 끄집어 올렸어. 그냥 여기는 저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가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빈자리가 없어서 보기 안 어색하겠죠. 엣지 선택해서 챔퍼 좀 부드럽게, 아이고, 오케이 해놓고, 자 그러면은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제가 있기 때문에 색깔도 좀 전체적으로 쟤는 벽면을 어떡하지? 그 라이트 비치는 것도 좀 보기 싫은데 위치를 좀 더 밀든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기를 좀 더 키우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게끔. 그럼 뭐 바닥면이든 뭐든 이렇게 보이겠다, 맞죠? 아니면 벽을 뭐 바짝 붙여서 벽면을 표현해도 되겠고, 벽을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그냥 표현해도 되겠고, 그 얘기예요. 이런 거는 본인 판단하에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라이트 세팅이 웬만큼 좀 이루어진 것 같다, 맞죠? 요 정도? 자, 그래요. 3점 세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3점 조명. 자,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한번 보면 3점 조명은 비디오, 영화, 사진,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시각 매체에서 쓰이는 기본 조명이다. 기본적인 조명 방법은 3점 조명을 통해서 직광이 만든 그늘과 그림자를 조절하여 원하는 대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람에게 빛을 비칠 수 있다. 하나는 키라이트가 주광, 필라이트는 보조광, 백라이트는 역광 형태가 되게끔. 주광은 물체를 앞쪽에서 직접 비추어 주된 역할을 하고, 주광의 색이나 색깔, 각도 등은 물체 조명의 전반적인 모습을 결정한다. 실내 조명에서 주광은 주로 특별한 전등이나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낮의 실외 조명에서는 태양이 주광의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는 물론 원하는 곳에 조명을 위치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 대신에 물체를 최적의 장소에 정렬하든지 태양이 원하는 위치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하지만 3D에서는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얘네 말고 그냥 바깥쪽에 있는 주된 그 광의 역할을 태양광으로 하겠다. 아까 선 있었죠. 클릭, 드래그, 높이 맞춰주면, 자, 그 다음에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어우, 엄청 밝아, 맞죠? 얘 같은 경우는 벽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벽을 좀 세워서 이렇게 됐죠? 자, 얘를 이렇게 좀 책상에다가 갖다 붙이고, 여기도 책상에다가 조금 갖다 붙이고, 다음 컨버트 폴리, 여기다가 우리 저번에 뚫어놨던 거 링 커넥트 챔퍼 해놓고요. 아이고, 챔퍼 해놓고요. 파일 임포트 머지 해서 아치형 창문 있었죠, 그쵸? 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얘 조그마해. 자, 여기
얘를 문으로 쓸 거예요. 스케일 키워서. 자, 이렇게. 이렇게 문으로 쓸 거예요. 그냥. 그런 다음 자, 여기를 뚫어주면 되겠죠. 맞춰서. 얘는 필요 없고, 아이고, 필요 없고. 커넥트. 다음 우리 문 뚫는 것도 일이다 맞죠? 자, 여기는 그냥 컷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링 커넥트 이렇게. 면이 또 깨지면 안 되니까 커넥트 커넥트 해놓고 여기를 지워 둘게요. 디렉트. 그냥 문이 뚫렸다 맞죠? 렌더링 해보면 계산 엄청 많이 하죠. 아까랑 좀 다르죠? 빛이 저기서 들어온 거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렌더링은 당연히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저 썬라이트를 잘 안 쓰는 거예요. 내부 이렇게 인테리어 해서 뭐 작업을 할 때는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품질이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단 조절해서 좀 잘 해놓으면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죠. 왜 단가? 자, 해놓고 이제 안쪽에 다시 라이트를 하나 또 설치해서 이런 데다가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해서 저기에 맞는 뭐또 그런 것들이 되게끔. 아, 뭐 일단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세팅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선라이트 보면 레디우스가 뭐 10도고 디스턴스가 좀 너무 아까 강했었죠. 이런 것 좀 빼놓고 조절하면 되고, 타임은 12시 아니면은 뭐 2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날짜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저 태양의 밝기라든지 그 로케이션 위치에 따른 또 그런 것도 있죠. 지금 로케이션은 샌프란시스코 되어 있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2020년 6월달 6월 21일에 그 뭐 그런 태양광의 역할이겠죠. 뭐 그 밝기나 어떤 정도, 얘가 이때가 뭐 겨울인지 가을인지에 따라 그 태양의 높낮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르겠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단 세팅 안 할 거니까 꺼놓고, 이런 거 익스테리어 할 때 그럴 때 쓰시면은 그럴 때는 괜찮죠. 근데 내부 이렇게 할 때는 저거보다 정확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괜찮다는 거. 지금 이거는 내부에 빛이 들어오는 정도값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까부터 품질이 낮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벽면이 오브젝트를 감싸고 있을 때의 느낌과 감싸고 있을 때의 라이팅의 그 현격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거 아까요 라이트 설치하고 막 난리 지어가지고 지금 얘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는데 뭐 그래요. 아무튼 자, 일단 이렇게 라이트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팅된 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매핑에서 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